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진짜 준 대통령 선거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선거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1월에 조지아주에서 있을 상원 의원 두 사람을 뽑는 결선 투표입니다. 지난 총선 때 투표를 했더니 과반수 미달이라서 다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 의석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게 되면은 지금 상원이 동수가 됩니다. 그 동수가 되면은 상원 의장을 미국 부통령이 겸하게 되므로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참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상원이 가진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이 인사청문회 기능이 아주 막강합니다. 법률 통과에 결정적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상원을 차지한 공화당이 브레이크를 걸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화당은 두 석 중에 한 석만 얻으면은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지아주를 놓고 트럼프가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표밭인데 이번에 12,000표 차이로 바이든이 승리했습니다. 이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재검표를 요구를 했는데 재검표를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검표를 했더니 역시 바이든 승리. 이번에 재검표를 또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재검표는 이 수개표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거의 당락의 변화는 없다는 쪽으로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니까 이미 또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바이든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서티피케이션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트럼프는 계속 이 조지아 주지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이걸 요구했습니다.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트럼프의 승리를 인정하고 트럼프를 찍을 16표죠. 16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라 라고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브라이언 캠프 공화당 주지사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2018년에 당선될 때는 트럼프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골수 공화당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캠프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우리 주법에 따르면은 선거에 대한 모든 절차는 주무장관,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이 아닙니다. 주무장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주무장관도 선출직이다. 주무장관도 공화당이다. 근데 주무장관에게 내가 명령을 할 수가 없다. 인정도 뒤집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투표 과정에 대해서, 특히 투표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내 권한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세 차례 주무장관에게 요청을 했지만은 주무장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이상 내가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니, 맞선다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지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조지아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골기대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지아주 공화당 사람들이 곤혹스러운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선거 과정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음 상원 의원 결선 투표 때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석을 잃을 수가 있다. 두 석을 잃게 되면 그때는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트럼프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그런 게 안중에 없는 듯이 계속 자기 일만 챙기고 있습니다. 극도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공병호 TV 오늘 아침에 올라온 동영상의 제목이 이겁니다. 트럼프 완전 승리, 25% 조작, 증거 확보, 도미니언 포렌식 감사 결과. 트럼프가 이겼답니다. 완전 승리.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 이겼고 다른 주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조사를 해봤더니 25%나 되는 트럼프의 표가 바이든에게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다.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 끝났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 바이든 측의 부정선거를 음모한 자들은 다 감옥에 갈 것이다. 엄청난 선고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걸 직접 취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병호 씨가 미국에 가서 취재를 합니까? 미국에 지사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인용하는 정보는 트럼프 측 정보인데 트럼프 측 정보는 선거 관련 정보는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분은 조지아주의 어느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감사를 했더니 그런 비밀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스가 누구냐 하면은 트럼프 측 지지자, 그러니까 공화당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20표의 25%가 조작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뉴욕타임즈가 안 쓸 신문입니까? 뉴욕타임즈는 자기 회사의 부정도 쓰는 신문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댓글을 보면은 이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이 공병호 씨 이 동영상에 붙은 댓글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이젠 우리다. 4.15 부정선거 떨고 있는 놈들에게 재앙이길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같이 밝혀질 희망이 보여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미국은 정의를 찾아가고 있군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합니다. 좌파 우파 필요 없이 돈 먹은 범죄자는 바로 잘라내고 영창 보내야죠. 그럼 바이든을 영창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위장 우파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을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장 우파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최고의 굿뉴스. 이제 한국의 차례입니다. 공 박사님이 고생하는 것은 한국에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겠죠? 한국도 완전 부정선거입니다. 4.15 부정선거 확신합니다. 이 4.15와 계속 연결시켜요. 지금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는 음모론자들 중에 상당수가 4.15 총선도 같은 류의 개표기 부정으로 지금 야당이 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미국 대선 음모론이 이제 거짓말로 밝혀지니까 4.15 부정선거 음모론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했었지만 부정을 밝히는 과정에 여러 난관으로 걱정했었는데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투개표 조작으로 드러나면 한국도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 박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공병호 TV를 시청하면서 가슴이 시원합니다. 자,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8년간 직무를 더 보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로운 싸움 승리하니 기쁘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저는 음모론자들이
트럼프의 어떤 점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비핵화 사기극의 새 주인공이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아닙니까?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세계를 속이고 한국인을 속이고, 특히 2016년 6월 13일 우리 지방선거는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우파가 망했습니다. 그 하루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그것도 쇼였죠. 그걸로 해가지고 가짜 평화 무드가 휩쓰니까 문재인 세력이 압승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난 4.15 총선도 사실은 그 가짜 평화 무드의 연장선상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을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국을 코너로 몰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정보가 잘못된 거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되었고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많이 매기면은 미국 산업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미국 산업은 오히려 더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에 미국이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3,0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의 극복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은 플러스 한 5% 성장, 미국은 마이너스 한 10% 역성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패했습니다. 참패했어요. 왜 참패했는지 아느냐? 트럼프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재선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중국의 인권 문제는 눈 감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1대1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은 미국이 불리하죠. 바이든처럼 단체를 만들어가 스크럼을 짜서 대결하는 게 중국에 더 아픈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을 기원했다는 것은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공병호 TV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만 보면은 이게 뭐 극소수죠. 극소수지만은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당선을 확정해도 그게 승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딴 세상에 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뭉치는 사람들은 좀 숫자는 점점 줄어들면서 더 아주 강고한 단결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선이다, 자기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우리만이 선이다, 독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만 진실을 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 세상과 멀어지죠. 멀어지고 고립되고, 그 대신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바이든. 그럼 바이든이 그때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 바이든과 우리가 친해야 김정은, 문재인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바이든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혹시 저 미국 대사관 쪽으로 몰려가가지고 바이든 타도를 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단계에 가면 이제 주사파와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 자칭 우파 세력 안에 주사파보다 더 강한 반미 세력이, 반미 단체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